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까치까치 설날 미리 세배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족의 화목이 만개하도록 기원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좀 편하게 유승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유승민이 지금 편한 상대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고고TV의 지로는 유승민이건 김무성이건 안철수건 또 그 외의 세력이건 우리 공화당도 좋다 하는 겁니다. 모두 합해서 문재인을 물리치자 하는 것인데, 통합의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 문재인 저 악정을 물리치고, 지금 한국당 2년 반 동안 그렇게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시니어, 제가 이제 태극기 분들이나 그 광화문에서 모이신 나이 드신 분 할배 할매들을 시니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전 할배 할매가 친근하게 말씀드렸는데 할배 할매라 그런다고 또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늙은이라고 한 적은 없고 노인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니어들 분들이 이제는 좀 자리를 비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니어들, 저도 곧 시니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비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당이나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야권을 지지하지 않거나 또는 문재인을 찬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에게 혁명을 하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거기에 바로 유승민이가 있습니다. 유승민이가, 그리고 안철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이는 지금 자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중을. 유승민은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은 유승민은 대통령감이 안 됩니다. 대통령감이 안 돼요. 그리고 유승민은 지금 자기의 능력을 과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승민이란 사람은 똑똑한 거는 맞죠. 똑똑한 건 맞고 지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의 생각이 틀린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유승민은 전체 야권을 끌고 갈 그런 인물은 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유승민은 지금 통합 과정에서 자중을 하라 하는 게 고고TV의 논조입니다. 박찬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부산 분이신 것 같아요. 전번에 저한테 실망을 하고 내가 유승민을 갖다가 통합시키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나가셨다가 그 후원 계좌를 열어보니까 오늘 다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찬해 씨 감사드립니다. 한 달만, 이제 한 20일만 제 방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제가 10만의 구독자가 늘면 소규모 모임이라도 한번 하려 그럽니다. 서울에서 물론 하겠죠. 그러면은 박찬혜 씨는 꼭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좀 격려 좀 해주시고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그 꼬박꼬박 10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이 3명이 계세요. 3명이. 박찬혜님, 그 다음에 한선희님. 한선혜님도 잠시 고고TV를 빠져나갔다가 며칠 전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순실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 그리고 이정님 그 시도 계시고 로사리아 정신병인도 계신데, 고고TV가 솔직히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그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20명만 있으면은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광고 수입은. 자, 유승민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이게 말이면 통합 과정이 불협화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통합 과정은 뭡니까? 지분 경쟁이죠. 지분 경쟁을 다 포기하라 그러면 통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네가 완전히 백기 투항해서 들어오라는 소리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통합의 역사, 야당의 통합 역사를 보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참칭 우파 방송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황교안 씨든 유승민이든 다 구국의 결단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의 속성은 뭐죠? 국민의 민복? 국민을 위하여? 천만의 말씀. 권력욕이죠. 권력욕을 다 팽개치고 백지 굴종을 하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 정치 현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걸 갖다가 말이죠. 우리 시니어들한테
말도 않고 그러지 무조건 비판만 하고 그러면은 유승민 안 들어와서 좋다. 야, 유승민 밑에 7명만 들여온다. 야, 이제 뭐 한국당이 제대로 통합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유승민이가 안 나오면은 유승민 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7명이 들어와 가지고 유승민을 그럼 낙동강 달굽을 오리알로 만들었다 합시다. 달굽을. 그러면은 그게 통합이라고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건 또 하나의 분열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혁통위에 보면은 혁통위를 누가 주도하고 있죠? 박형준 씨가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형준이가 유승민보다 그릇이 큽니다. 그 그릇을 담는 것을 보면 돼요. 혁통위는 지금 박형준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전체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항을 전체를 끌어모아서 단일 대우로 형성하지 않은 거고 유승민은 우리 공화당은 못 받겠다. 친박을 쳐내라는 거고 친박은 쳐내야 합니다. 그거는 유승민이 말이 아니라 모든 그 국민들의 원성입니다. 친박 쳐내라. 친박 진박 파동부터 우리의 박근혜 탄핵 과정이 들어왔고 탄핵을 맞이했고 우파 개미를 맞이했고 문재인이한테 정권을 헌납한 것이라는 것은 그건 진리예요. 진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친박은 쳐내야 되고요. 오늘 김영호가 그 공천위원장 됐으니까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친박이 19명이니까, TK가 19명이니까요. 19명에서 최소한 15명은 쳐낼 것이라고 봅니다. 12명 내지 13명은 쳐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민심이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유승민으로 돌아가서, 그럼 유승민의 목표는 탄핵 문제는 일단 덮자 하는 건데, 그건 맞는 소리예요. 아니, 탄핵 문제 덮어야지. 탄핵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책임도 있고, 친박의 책임도 있고, 또,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의 책임도 있고, 우리 국민이 못 지켜준 책임도 있고,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탄핵의 강은 덮자는 소리가 맞고, 건너자는 맞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말도 맞고, 또 유승민이가 지금 그 공천권이나 지분 싸움에 들어간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승민을 놔두고 그러면 달구벌에 떨궈져 놓고 나머지 세력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죠. 유승민이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했던 그 중도 보수층의 확장, 개혁 보수층의 확장 또는 젊은이들의 확장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들어오라는 거죠. 한국당에서. 솔직히 지금 한국당에서 20대가 지지하는 건데 좀 이따 올릴 텐데요. 20대는 한국당을 갖다가 말입니다. 지지 안 해요. 9% 지지한다나? 그런데 20대가 지금 한국당에 30대들이 한국당을 지금 비호감 1위로 봅니다. 비호감 1위. 꼰대당, 노딱당. 근데 유승민한테는 그런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다. 5, 6%는 있다. 20대, 30대 국민 지지율을 4, 5%는 받고 또 20대, 30대가 의외로 많이 지지한다. 샤프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씨하고 유승민이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샤프합니까? 유승민이가 샤프하죠. 그걸 인정해줘야죠. 그 다음에 안철수는 20대, 30대가 또 많이 지지해. 그걸 끌어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유승민 씨는 공천 문제는 일단 들어와서 상의를 해라. 그 유승민 씨가 지상욱을 통해 가지고 일대당 통합을 하자. 일대당 대화를 하자. 근데 박형준 씨는 거부를 했다. 전체 야권을 어우러야 한다. 그게 혁신통합위원회 야권 혁통위의 목표다. 박형준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도 그만 고집 부리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황교안 씨가 달려들어야죠. 황교안 씨가 야권 통합을 하자면서요. 그럼 황교안 씨가 리더들끼리 달려들어서 단판을 지어야죠. 그게 황교안 씨의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황교안 씨가. 정치인들하고 말을 하면은 황교안 씨가 딸리죠. 딸려요. 진정성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갈고 닦은 권모도 있고 술수도 있고 계략도 있고 지략도 있다. 근데 황교안 씨는 그거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진정성으로 다시 만나서 내가 이걸 양보할 테니까 유승민 당신도 국민을 위해서 이걸 양보해 주시오. 나도 국민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겠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안철수가 19일날 돌아온다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제 시중에서 우리 참칭 우파들이 간철세 하는데 그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안철수 오자마자 한국으로 갈래요 이러겠어요? 19일날 돌아오면은 뭐 80 며칠 뿐이 안 남는데 신당을 창당하기도 그렇고 또는 어디야
손학세한테 갈 수도 없죠. 손학세한테. 그 태물한테 뭐하러 가? 자기 망가지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라. 우파. 제가 요새 우파라는 말도 상당히 거부감이 옵니다, 이제. 하도 우파 그러니까. 저는 정통 우파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파 플러스 중도. 무당층이 가야지 항상 승리했죠. 선거는. 우파만 가지고 선거에서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방송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우파만 가지고 이긴다. 대권에서 우파만 가지고 이긴다. 그거 다 사기 방송이에요. 제가 쭉쭉 말씀드렸어요. 우파는 30%뿐이 안 돼요. 지금 다 뭉쳤다니까요. 한국당이나 또 유승민계로. 그게 30%예요. 그게. 나머지 20%는 중도층이었다. 중도층이 팔을 가는다. 그래서 지금 좌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우파 참칭 우파들도 그렇고 중도는 없다 이런다고? 중도는 항상 존재했어요. 항상 중도는 스윙보트로 가고 중도가 판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고고TV는. 그래서 이런 걸 솔직히 12분 만에 이렇게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스트리밍을 좀 했으면 좋은데 스트리밍을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실 분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 별로 안 들어올까 스트리밍을 못 하는데 슈퍼챗이라 그래요. 공개방송 그걸 못 하는데 이 유승민은 참아야 된다. 응? 살려면 죽어야 된다. 유승민도. 황교안 씨도 마찬가지고 살려면 죽어라. 유승민도 살려면 죽어라. 일단 합해라. 그리고 나서 둘이 나중에 또 누가 들어오든 안철수가 들어오든 그리고 대선은 황교안 씨가 대선 가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참칭 우파 애들이 그렇게 밀고 있는 방송이 몇 개 있죠? 안 돼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국민이. 지지율을 내가 좀 이따가 20대, 30대 지지율을 깔 텐데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앞에 가서 싸워라. 싸우라는 게 좋은 의미로 경쟁을 하라.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대통령 대선 후보 야권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오세훈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광진을에서 압승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리고 원희룡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원희룡은 좀 파괴력이 떨어지만 오세훈은 파괴력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올 줄 알아?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말이죠. 사퇴 당하고 한국당 입당한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100% 윤석열을 밀고 나가죠. 국민들은. 그런 게 많으니까 지금은 총선에 집중할 때고 대선을 위해서 한교안을 밀고 한교안을 살리려는 방송은 그건 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탄핵 과정을 보면 2부만 더 말씀드릴게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그건 저항도 아니야. 비판하는 게 유승민이고 지금 문재인 때 이것도 제대로 수사하는 거 이것도 저항이 아니야. 윤석열이도 제대로 수사하다가 찍혀나가려고 그러는 게 지금 윤석열 아니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에 저항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유승민과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에 덤벼들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 그런 방송이 어디 있어? 과거를 듣고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핵을 찬성했다. 아니 탄핵 찬성에 유승민하고 김무성뿐이 없나?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황교안 씨 뭐였는데 당시에 국무총리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 가진 거야. 그러면은 좌파나 민노총 애들이나 10만 20만 모여서 광화문에서 박근혜 탄핵을 할 적에 황교안 씨 뭐였는데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봐요. 법을 떠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롭게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고 조용히 은퇴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조용히 하야하게 해줘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뭐 했는데 황교안 씨가. 아니 군 통수권자였는데 썰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안 했잖아 아무 일도. 그 지금 와가지고 뭐 유승민은 탄핵파라고 친박들이 못 받는다? 친박 너희들은 뭐 했는데?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오늘 김영우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는데 공관위원장 밑에 아마 그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통합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면은 공천관리위원장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시간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한국당은 한국당에 들어가고 유승민계는 유승민대로 가고 새보수당은 그걸 안쳐서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일단은 그 스텝을 밟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합하는 길로 수렴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는 게 제가 하는 말은 말이죠. 압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0석, 200석을 가져와서 문제는 완전히 작살내야 돼. 150석 해가지고 말이지 또 지들끼리 내분이 일어날 텐데 야권에서 많이 그러면은 문재인의 힘을 못 빼요. 못 꺾어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입니다.